자, 볼게. 거기 처음에 보면은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 평균 변화율. 분필 좀 갈게. 분필 굵기가 불량이야. 보세요. 자, 평균 변화율.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해서 거기 뭐라고 지금 현재 정의가 되어 있냐면 함수 fx가 주어질 때 자, 델타 x분의 델타 y라고 읽어요. 요 세모를요. 그 증가량을 나타내는 옛날 문자야. 세모. 그래서 얘를 뭐라고 읽냐? 델타라고 읽어. 델타. 써줄게. 영어로. 네, 델타다. 델타. 자, 델타 x. 그건 바로 뭐냐면 x의 증가량을 얘기하게 되고 요건 바로 뭘 얘기하냐? y의 증가량을 얘기해서 만약에 어떤 함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함수 위에 내가 점 두 개를 이렇게 설정을 했어.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x에 대한 증가량도 있을 것이고 이 y에 대한 증가량도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 x가 증가한 양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델타 x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 y에 대한 증가량을 뭐라고 표현하면 델타 y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 그래서 함수 위에 점 두 개가 주어졌을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 즉 우리 옛날에 배웠던 개념 생각하면 뭡니까?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우리는 바로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점에 좌표를 어떤 사람은 a 그래서 함수의 이름을 fx라 하면 y좌표를 fa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를 b 그럼 b를 함수에 집어넣은 fb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델타 x분의 델타 y라는 이 평균 변화율은 두 점의 x좌표의 차이인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고 거기다 나와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b라는 놈이 사실 a를 기준으로 델타 x만큼 올라간 거니까 그럼 b 대신에 뭘 대신 쓰냐? a 더하기 델타 x라는 표현을 쓰는 사람도 있어. a를 기준으로 델타 x만큼 올라간 거니까 그럼 뒤에 있는 이 점의 좌표를 b라고 새롭게 찾지 말고 a 더하기 델타 x와 그 다음에 그놈을 함수에 집어넣은 fa 더하기 델타 x 뭐 이렇게 잡아도 상관없겠지. 그래서 x의 증가량은 델타 x y의 증가량은 뒤에 있는 이 친구에서 앞에 있는 이 친구를 뺀 f의 a 더하기 델타 x 빼기 fa라고 정의하는데 일단 좀 새로운 표현이 나와서 좀 이상하게 볼지 모르지만 한마디로 요약하면 평균 변화율이다. 그건 함수에서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 자, 니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프린트 여기 부분 있죠? A, B를 잇는 직선의 기울기 그 부분에 밑줄을 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평균 변화율에 대한 간단한 예제 하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볼게. 이것도 적어줘야 돼. 자, 함수 fx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 있냐면 x제곱 더하기 3x라고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 x가 3에서 5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구해달라. 자, 평균 변화율을 구해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써야 돼. 선생님, x좌표가 3부터 5까지 변했으니 그럼 x의 증가량은 5 빼기 3일 거고 그럼 y의 증가량은 뒤에 있는 5를 함수에 집어넣고 앞에 있는 3을 함수에 집어넣는 놈의 차이를 계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럼 5를 집어넣으면 25에 15를 더하니 40이 되겠고 자, 3을 집어넣으면 9에다가 9를 더한 18이 되겠고 그럼 밑에는 이제 2가 되겠고 그럼 2분의 22니까? 맞지? 22? 22 맞죠? 그래서 11이 바로 이 함수의 3부터 5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정리를 합니다. 자, 지금 이제 미분단원에서 우리가 처음 배운 용어야.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용어를 지금 배웠는데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저 어머니가 도착을 하면 문자를 달라고 했는데 어머니가 이제 직장 다니시니까
좀 집에 계시면 좀 깨워서 보낼 텐데, 그러니까 이제 학교 요즘 일찍 끝나지?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자는 거야. 자다가 지금 일어난 거지.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온 게 아닌가? 자, 요걸 우리가 바로 평균 변화율이라고 이렇게 얘기가 됩니다. 그림은 뭐 거기 있으니까 뭐 수식적인 내용들만 좀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 자, 이제 조금 어려운 얘기가 나오기 시작을 해야 돼. 그래서 이걸 좀 싹 지우고 나서 이제 정리를 할 거기 때문에 다 정리 좀 해주시고.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되게 부담이 되게 많이 되는 게, 이게 원래 그런 게 있어 좀. 이미 누가 그려놓은 그림을 수정하긴 힘든데 내가 스스로 이제 그리긴 쉬운 것처럼, 니네가 이제 미분계수를 지금 현재 미분이라는 걸 배우지 않은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보면 처음 가리키는 거잖아. 지금 상황이 되게 중요한 거든 사실은. 사실은 이럴 때마다 사실 되게 긴장이 돼. 이게 십몇 년 됐지만 항상 어떤 학년이든 이런 어떤 중요한 단어의 첫 번째 가리키는 이런 시간은 되게 선생님도 되게 긴장이 많이 되거든. 내가 어떻게 가리키냐에 따라 니네가 미분에 대한 개념이 좀 쉽게 들 수도 있는 거고 어렵게 들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정말 지금 그지같이 가리키잖아? 그럼 니네가 나중에 아무리 막 잘 가리키는 선생님 들어도 잘 안 바뀔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되게 좀 선생님이 신중한 지금 상황인 거야. 엄청. 그렇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자, 평균 변화율에 대한 이렇게 설명을 했고, 그럼 이제 오른쪽에 나와 있는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를 좀 설명을 할게. 자, 드디어 이제 미분이라는 거 하는 용어들이 이제 슬슬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미분계수에 대한 정의. 수학은 무조건 다 정의에서 출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의를 정확하게 기억해 두는 게 중요하다. 자, 이제 뭘 설명할 거냐? 미, 분, 계, 수, 얘를 지금부터 설명을 할 텐데, 니네가 이해하기 편한 개념으로 일단 풀어서 얘기를 해보면, 얘는 바로 뭐냐면 x의 증가량인 델타 x 있죠. x의 증가량인 델타 x 있지. 그 델타 x가 점점 0이 되려 할 때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얘기하게 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미분계수는 우리 방금 평균 변화를 배웠죠? 그 평균 변화율에 x 증가량이 점점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의 극한값을 미분계수의 정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대. 근데 지금부터 배우는 게 정말 오리지널 미분이거든. 그러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정말 잘 들어줘야 된다. 자, 보세요. 함수 fx가 있었어. 이게 미분이야, 얘들아. 잘 들어야 된다. 이 안에 어떠한 a라고 하는 점이 있었어. 그래서 a, f, a라는 점이 있었었는데, 아까 왜 평균 변화율을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라고 얘기를 했었어.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미분이야. 턱 깨면 안 돼. 그럼 졸겠다는 뜻이야, 이거. 졸면 안 돼. 졸리면 뺨을 때려. 팍! 진짜 중요한 거야. 봐. 평균 변화율, 즉 두 점을 연결한 직선의 기울기를 만들기 위해선 점이 두 개 필요해. 그래서 여기 고정되어 있는 a, fa 옆에다가 어떤 점을 잡을 거냐면 움직이는 점인 x, fx라고 하는 좌표 안에 있는 함수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한번 이렇게 잡아본 거야. 그래서 얘랑 연결한 기울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그랬어? 평균 변화율이라고 부른다 그랬지. 그래서 평균 변화를 먼저 구해볼까요? 자,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 요게 바로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을 했대. 선생님,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x가 증가한 양을 그냥 편의상 h라고 잠깐 설정을 해보면 이 점을 x라고 잡을 것이 아니라 a에서 h만큼 올라간 a 더하기 h, a 더하기 h, fa 더하기 h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 여기서는 평균 변화율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x값이 h만큼 늘어나는데, x값이 h만큼 늘어나는데, 자, y의 증가량을 보려면 뒤에 있는 y좌표에서 앞에 있는 y좌표를 빼줘야 되거든? 그러면 f의 a 더하기 h에서 요건 fa를 이렇게 빼주면, 그럼 요것도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자, 첫 번째, x 빼기 a분의 fx 빼기 fa도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이고, 그럼 이 친구도 평균 변화율이고, 근데 미분계수는 뭐라 그랬냐? 그 x의 증가량이 점점 0이 되려 할 때 극한값. 자, 여기 잠깐 볼까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를
x 빼기 a라 할 수 있겠지? 그럼 x 빼기 a가 점점 0이 되려 한다라는 말의 의미는 리미트 x가 a가 되려 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다시 한번 볼게. x의 증가량이 이 버전으로 보면 x의 증가량이 x 빼기 a인데 그 x 빼기 a가 점점 0이 된다는 얘기는 x가 a가 되려 한다라고 설명할 수도 있겠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두 번째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증가량을 구체적으로 h라고 내가 설정을 했지? 그러면은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극한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 표현이 바로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박스 안에 나와 있죠. 그래서 얘를 기호로 한국말로는 미분계수, x가 a인 점에서의 미분계수라고 하는데 기호가 필요하지? 얘를 뭐라고 기호로 표현하면 f'(a), 얘도 f'(a).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해. 이 두 가지 표현이 미분계수의 정의입니다. 자, 평균 변화율이라고 하는 두 점을 연결한 기울기의 극한값. 얘를 우리가 바로 미분계수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 자, 그래서 내용을 이렇게 좀 정해요.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도 얘기를 하고 근데 봐봐. 이 x에 대한 증가량이 충분히 크면 얘를 우리가 평균 변화율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되게 중요한 얘기야 진짜로. 엄청 중요한 얘기야. 이 점이 점점 이 점에 가까우면 요 x가 a인 그 찰나의 어떤 변화율이기 때문에 x는 a에서의 미분계수라고도 하고 뭐라고도 부르냐면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불러. 순간 변화율이라고도 이렇게 부르거든. 여기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도 같이 적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내용을 그 그림 주변에다가 정리해 주세요. 자, 미분계수. x의 증가량이 점점 0이 되려 할 때의 평균 변화의 극한값. 그러니까 니네가 이제 두 가지로 생각해야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점의 이름을 이렇게 설정하면 미분계수를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거고 그 뒤에 있는 점의 좌표를 a를 기준으로 h만큼 올라왔다. 이렇게 설정해주면 이렇게 미분계수를 설정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근데 결론은 뭐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결론은 둘 중에 하나만 하면 돼. 짜장면 짬뽕지 하나 고르듯이 둘 중에 하나만 니네가 골랐으면 되는 거거든. 자, 그래서 평균 변화의 극한값이다. x의 증가량이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평균 변화의 극한값을 바로 우린 뭐라 한다? 바로 미분계수 또 순간 변화율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대.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것이 왜 배우는지 얘가 무슨 의미를 갖는지 그거는 또 이 칠판을 지운 다음에 또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줘서 아 이래서 미분을 하는 거구나 드디어 미분이 이런 거구나라는 걸 이제 이 다음 페이지에서 바로 보여주도록 할 거야. 이게 엄청난 중요한 거야. 수학적으로 이런 게 없었는데 사실은 만들었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아니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바로 미분계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된대. 지금까지는 어려운 건 없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줄 거야. 함수식을 예로 들고 또 특별히 이렇게 잡아서 계산을 해볼 거야. 자, 이게 미분계수구나. 야, 이게 엄청난 수학적인 이게 획기적인 사실 사건이기 때문에 엄청 중요해요. 이제 미분의 시작인 거야. 미분의 시작. 주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선물 안 줘요.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그것도 있잖아, 그지? 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 선물을 안 줘요. 다행히 우리 애들이 잘 속아줬어. 크리스마스 날 그 밤에 트리 밑에다가 선물 2개 놔뒀더니 그 엄마가 편지를 썼어요. 동생이랑 싸우지 말고 누나랑 싸우지 말고 말 잘 들어라. 근데 그걸 읽고 바로 뜯더라고. 막 뜯었더니 와 신난다고. 아빠 이거 봐. 내가 넣은 거야. 속으로 내가 넣은 거야. 아빠 이거 봐. 블럭이야 블럭. 둘째는 이제 블럭을 좋아하니까. 첫째는 이제 그 페어리루라고 그 무슨 캐릭터 약간 그런 만화 뭐 요정 그런 만화인데 그걸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거 사줬지. 7살 때까지는 덤볐어. 내년에는 이제 학교 들어가면 진실을 알게 되지 않을까. 애들이 아이 봐. 야 산타가 어딨어 막 이렇게 하면서 가치관에 혼란이 오겠지. 아닌데 난 작년까지 분명히 아빠가 아빠가 아니라 산타 할아버지가 선물을 줬는데 근데 애들이 산타가 없다 하니? 아니야 있을 거야. 근데 있다고 우기면 우길수록 애들이 왠지 좀 바보라고 할 것 같고 막 그러니까 그래서 가치관에 혼란이 오죠. 이해를 하겠지. 아 그래서 아빠가 이래서 산타가 있다고 거짓말을 했구나. 알게 될 거야 그지?
얘네도 보통 한 초등학교 1학년 때쯤에 거의 한 게 아닌가? 한 7살 초등학교 1학년 이때가 아마 산타를 믿는 마지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실제로 미분계수를 구해볼 테니까 지금부터 하는 얘기도 되게 중요해. 오늘 배우는 내용 중에 안 중요한 내용은 없어. 이게 거대한 개념이야 사실 여기가. 개념이 한두 개가 해서 딱 끝. 그럼 또 이런 개념이 있어 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개념이 쫙 타서 이렇게 미분이야라는 게 완성이 돼야 돼. 그래서 오늘 일부러 사실은 안 쓰는 거지 이거. 정리가 좀 돼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미분계수에 대한 실제적인 예를 들어보고 우리가 도대체 이걸 왜 하는가? 겁나 중요한 거거든. 그거를 선생님이 지금부터 설명을 해줄 거야. 자,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니네가 적다가 좀 칸이 부족하다 그러면 니네가 알아서 뒤에다가 정리해라. 알겠지? 자,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 자,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하여 지금부터 f'2 x가 2란 점에서의 미분계수 x가 2란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기호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얘를 지금부터 구해보도록 할 텐데 아까 정의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두 가지로 다 보여줄게. 근데 이거는 니네가 딱 한 번만 하면 돼. 다시는 아마 니네가 이거를 들을 기회가 없을 거야. 왜냐면 이게 되게 지루한 과정이고 쓸데없는 과정처럼 보이지만 근데 이게 사실은 미분의 본질이기 때문에 한 번은 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면 한 번만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딱 지금 한 번만 보고 다음부터는 안 봐도 돼. 자, 가겠습니다. 선생님이 두 가지로 정의를 했어요. 리미트. 일단 근데 의미 먼저 볼까? 야, 의미는 이거야. 함수 그래프 위에 x좌표가 2인 점이 있었었는데 이 오른쪽에 어떤 적당한 점을 설정을 하고 평균 변화를 구한 다음에 이 점이 점점 이 점에 다가오도록 x의 증가량이 0이 되도록 얘를 점점 이쪽으로 보내는 이런 짓거리들을 미분계수라고 얘기를 했는데 근데 이 점의 이름을 x라고 잡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2 더하기 h라고 잡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 스타일대로 한번 해보도록 할 거야. 자, 선생님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x 빼기 2분의 fx 마이너스 f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는 거야. 자, 2부터 x까지죠. 2부터 x까지 x 증가량 x 빼기 2 y 증가량 fx 빼기 fe. 자, 두 번째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겠네.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자, 여기를 2 더하기 h로 잡았다는 건 x의 증가량을 h로 설정했다는 얘기고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자, x의 증가량 h분의 자, 뒤에 있는 2 더하기 h를 함수에 집어넣은 놈에서 앞에 있는 2를 함수에 집어넣은 걸 빼서 계산하겠다. 두 가지 극한을 지금부터 계산을 해볼 거야. 자, 지루한 부분이지만 되게 중요한 거니까 졸려? 짤리가 하나밖에 안 남았는데. 그래, 괜찮아. 물 마시고 와야 돼. 자, 봐봐. 빨리 갔다 와야 돼. 우리 좀 진행하고 있을게. 슬슬. 자, fx x제곱 마이너스 2x에서 x 대신에 2를 대입하면 0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fx 빼기 f일걸? 근데 걔를 x 빼기 2로 나눈 놈을 리미트 x를 2로 보내는 우리 이번 단원 외에 1단을 했던 함수의 극한 같은 거야. x 대신에 2 대입했더니 부모형 되네. 분자가 x 대신에 2 대입했더니 분자형 되네. 그럼 얘를 어떻게 해야 돼?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2분의 x 곱하기 x 빼기 2. 그래서 이거 약분해주고 대입해주면 얼마가 된다? 2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게 바로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럼 두 번째 방법도 써보자고. 선생님, 2를 기준으로 h만큼 올라간 뒤에 있는 점의 좌표를 2 더하기 h, f 2 더하기 h로 설정한 요거의 극한도 지금부터 계산을 해볼 거야. 간다. 자, 2 더하기 h를 함수에 집어넣잖아. 그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2 더하기 h를 함수에 집어넣으면 2 더하기 h의 제곱이고 그냥 2배의 2 더하기 h고 근데 여기서 2를 집어넣은 걸 빼야 되거든? 근데 2를 집어넣은 건 0이니까 뺄 필요가 없고 그 얘가 바로 이제 h로 나눈 요거의 극한을 한번 조사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이 두 개 고르면 되는데 요게 좀 더 편해. 나중에 해보면 좀 더 많이 애용이 되고. 그래서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h분의 h제곱 얘랑 곱한 거 2h거든? 2배면 4h거든? 근데 4h에서 2h 빼니까 더하기 2h 되고 자, 요거 제곱하면 상수항 4인데 요거 빼면 상수항 4 사라져서 요게 이제 내가 구하고 싶은 극한식. 그래서 분모문자 h로 나눠주게 되면 분모문자 h로 나누게 되면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1h 더하기 2. 그래서 h에 0 대입해주면 같은 결과인 2가 나오게 된다는 사실을 이렇게 확인할 수 있다는 얘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걱정 마. 니넨 이런 거 안 해. 이 미분의 가장 마지막 단원의 주제가 뭐냐면 지금 오늘 우리 할 거의 마지막 주제. 이런 걸 하지 않고 2에서의 미분계수를 바로 한 1, 2초 안에 빡!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수학자들이 발전시켜 놓은 거야. 그거를 배우는 게 우리가 오늘 하는 이거의 목적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나중에 이거 할 일 있다 없다? 없다. 니네는 나중에 간단하게 미분계수를 구할 거야. 근데 원래 원칙상 이렇게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런 짓거리를 우리가 왜 하느냐? 유경인가? 유경이? 유경이. 아, 이름 유경이 아닌가? 아, 유경이 맞아? 얘 이름을 슬슬 외우고 있어 지금. 앞에 반 애들은 이제 거의 다 외웠어. 자, 이런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사실 좀 재미가 없는데 요런 걸 좀 이겨내야 된다. 자, 미분이 그렇게 만만한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지? 자, 우리가 지금 배우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갖고 있는 의미를 지금부터 알려줄게. 이게 미분이야. 자, 봐봐. 이거 이차 함수의 대칭축이 사실은 1이기 때문에 x가 2인 점은 아마 1 오른쪽에 여기에 2, 이놈은 얼마야? 0이란 점이 아마 존재를 했을 거야. 진짜 중요해.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했었냐면 사실은 이 오른쪽에 멀리 떨어진 한 점을 잡아서 얘하고 얘에서의 평균 변화를 계산을 했는데 야, 진짜 중요한 거야. 야, 너무 지금 긴장이 돼.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야 돼서. 진짜야, 우습게 게 아니라니까. 진짜 중요한 얘기야. 이 함수에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이 있을 거고 그 접선의 기울기가 나름대로 있을 거야. 구할 수 있을 거야. 뭐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야. 근데 한번 생각해 볼게. 지금 평균 변화라고 접선의 기울기 어떻게 같아 달라? 몹시 다르지? 근데 만약에 여기 있는 이 점이 요 2에 조금 가까워졌어. 그랬더니 평균 변화하고 그 접선의 기울기의 차이가 좀 줄어들었지. 줄어들었지. 근데 만약에 이 점이 이 x좌표 2인 점에 훨씬 더 많이 가까워져서 아주 인접해지잖아. 그럼 아마 그 평균 변화율이 아주 더 접선의 기울기에 아마 가까워질 거야. 그러면 그 점이 점점 적당히가 아니라 우리가 배운 극한을 이용해서 점점 정말 무한히 가까워지잖아. 그럼 그 극한 값이 갖고 있는 의미가 바로 뭐냐? 접선의 기울기와 일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자, 니네가 못 믿을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 선생님, 2,0이니까 이 점을 지나는 식을 우리가 y는 기울기는 잘 모르겠는데 2,0을 지나요 하는 식하고 얘하고 얘에 대한 연립방정식에 판별식이 0이 되는 걸 확인해 볼 거야.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자, 그러면 x제곱에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mx 넘어가고 그다음 얘랑 곱하면 마이너스 2 넘어가게 되면 더하기 2m이 되겠죠? 얘가 0이 될 것이고 그래서 이거에 대한 판별식을 쓰려면은 x로 묶어주니까 2 더하기 m이 되고 이거 x 더하기 2m은 0이 되는데 판별식 한번 적어 볼게. 자, 이거의 제곱에서 이거의 4배를 빼는 거야. 이거의 제곱 4 더하기 4m 더하기 m제곱에서 이거의 4배인 8m을 뺀 것이 0이 돼줘야 되고 그럼 m제곱 마이너스 4m 더하기 4가 0이 되니까 중근 m값 2 같죠? 지금 내가 한 건 뭐니? 극한 전혀 이용하지 않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란 이 함수의 x좌표가 2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해봤더니 그것이 2가 나왔고 근데 x좌표 2를 고정한 상태에서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봤더니 그것이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걸 확인을 했죠.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미분계수 있잖아. 뭐 하려고 배우는 거냐면 거대한 얘기야. 미분이란 단원 자체를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접선의 기울기를 효율적으로 구하기 위한 게 미분의 목적이야. 니네가 마지막 미분을 이제 미분 끝! 자, 이제 막 미적분까지 해서 미적분, 야, 이제 미분 다 배웠다! 하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미분을 배우는 이유는 접선의 기울기를 효율적으로 구하기 위한 방법이 되는 거야.
함수가 3차 함수야. 그럼 판별식을 쓸 수가 없어. 3차 함수면 판별 쓸 수 없잖아. 그래도 미분계수 이용하면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니네가 지금 여기에 미분계수의 생략을 뭐라고 그랬어? 순간 변화율 적어두라 했지. 그 밑에 뭐 적어두냐? 접선의 기울기라고 하는 용어도 적어주세요. 자, 미분계수는 순간 변화율이면서, 자, 지금 우리 하는 이게 미분의 목적이다. 바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근데 아무리 봐도 판별식도 복잡하고 이것도 복잡한데 걱정하지 말라니까? 이런 거 안 하고 암산으로 그냥 뿅! 잘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냥 고등학교 한 2학년 되면은 그냥 100명 중에 막 8등급, 9등급 맞는 애들도 이걸 보면 미분계수는 구할 수 있는 정도의 정말 간단한 방법이 있어. 교육과정 안에. 그러니까 매번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니까 미분 뭐 대단한 거다 생각하지 말고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가지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게 미분이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 그러니까 누가 지나가다가 야 미분이 뭐야? 그럼 뭐라고 대답해야 돼? 뭐라고 대답해야 돼?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것. 요걸 미분이라고 얘기해 주면 되는 거다. 알겠지? 자, 이제 첫 걸음을 띈 거야. 아, 이런 게 바로 미분이 되는 거구나 라는 얘기죠. 정리해 줄게. 자, 이런 내용도 이제 필요한 내용들이다. 오늘 설명할 내용의 한 반 정도 설명한 것 같아. 자, 거대한 개념이 딱 설명이 되면 예제 문제는 금방금방 해결이 되기 때문에, 자, 거대한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됐죠. 아마 개념 설명하다 아마 쉬는 시간 한번 갖고 또 개념 설명 계속 이어나가야 될 것 같긴 한데, 자, 이 함수에 대해서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보통 두 가지 뭐 쓰는데 그냥 보통은 보편적으로 이 방법을 많이 쓰더라고. 보통은 많이 쓰더라고. 많은 문제집이, 많은 교과서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접선의 길기의 의미를 갖고 있구나. 원래는 이런 점점점점. 오, 접선의 길기가 가까워지는데? 그러니까 처음에 미분을 아마 생각한 사람도 아마 그렇게 좀 생각을 했을 거야. 평균 변화율 극한값을 보니까 점점 이거 가까워지는데? 그럼 한번 증명 한번 해볼까? 그래서 막 닭달라치 막 해서 했더니 아 그렇구나라고 증명이 딱 된 게, 그래서 이게 미분이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계속 배우고 있는 중인 거지. 건아, 알겠냐? 대단하지 않냐? 아직은 잘 모를 거야, 그제? 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할 수 있는 게 되게 많은데, 이게 미분이구나. 사실 이거는 안 적어도 될 것 같아. 일단 내가 니네랑 그냥 보여주려고 한 것뿐이고, 요거는 뭐 굳이 적을 필요는 없고,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는 거구나. 요 친구들이 바로 이 접선의 기울기를 의미하게 되는 거구나. 이게 이제 중요한 거죠. 자, 평균, 적으면서 계속 들으라고 할게. 자,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바로 미분계수구나. 근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가 접선의 기울기인 거구나. 자, 이게 사실 수학적으로 상당히 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들이 된다. 자, 근데 이미 충분히 느꼈겠지만 이것이 상당히 좀 귀찮다. 그럼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다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이냐? 아니, 그렇지 않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없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거 배워주고, 그 다음에 뭐 미분계수 좀 쉽게 구하는 방법, 이렇게 하지 않고도 좀 쉽게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진행을 해야 돼. 여기는 안 적으니까 이거 지울게. 지우개 좀 갈아야겠다. 자, 정리가 좀 된 것 같으니까 이제 왼쪽부터 좀 지우고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지금과 같은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항상 가능하냐? 그렇지 않다. 그럼 언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없느냐? 언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없느냐? 그런 얘기를 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 자, 오른쪽 위에 보면은 미분 가능성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 미분 가능성, 요만하게 미분 가능성이라고 되어 있죠. 거기 미분 가능성에 지금 현재 보면은 F'A가 존재한다고 하는데,
약간은 좀 부족한 표현이야.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적어두냐? 이렇게 적어둘게요. 함수의 그래프가 연속이고 플러스 A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하게 되면은 우린 얘를 가지고 자 F'A X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그것의 값을 구할 수 있으면 우리는 얘를 수학적으로 뭐라 하냐? X는 A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돼. 근데 만약에 연속이 아니거나 A에서의 미분계수 알겠지만 미분계수는 극한값이거든. 근데 극한이 항상 있는 게 아니었잖아. 발생할 수도 있는 거고 좌우극한이 다를 수도 있는 거고 항상 있는 게 아니었잖아. 그지? 그래서 만약에 연속이 아니거나 또는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우리는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게 돼. X는 A에서 불연속이거나 불연속이거나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면 땡! 이렇게 된 거야. A에서의 미분 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면 우리는 얘를 X는 A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게 돼. 근데 사실은 연속이 아니면 당연한 게 야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빵꾸 뻥 뚫리고 색칠되고 간단 말이야. 야 이 점에서의 접선을 얘기할 수가 있어. 이 점에서의 접선을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그러면?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냐? 어떻게 얘기해야 돼? 그러니까 함수가 연속이 아니잖아. 그럼 접선의 길기를 얘기한다는 거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돼요. 쭉 가다가 빵꾸 뻥 쭉 함수가 생뚱맞게 딴 데 박혀있는 이런 것도 X가 A에서 불연속인데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 어떻게 되냐? 이게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연속이 아닌 함수에 대해서는 아예 미분을 거들떠도 안 보는 거고 자 그럼 이제 이거야. A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는 건 어떤 경우가 되느냐? 얘를 들어주도록 할게. 딱 한 가지 예만 듭니다. 자 함수 fx가 절대값 x 빼기 2인데 여기서 f'2를 지금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할 거야. 근데 솔직히 이거는 극한값을 구하지 않아도 당연히 안 되겠다는 생각이 사실 들 수도 있어. 뭐 선행의 여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절대값 x 빼기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지냐? x는 2란 점에서 이렇게 그래프가 꺾여요. 뾰족하게. 그럼 이 점에서의 접선을 얘기할 수 있을까? 접선을 얘기할 수 있을까?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이 점에서의 접선을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래서 느낌상 봐도 접선의 기울기는 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데 얘를 수식적으로 확인해 주도록 할 거야. 자, 지금부터 2에서의 미분 계수를 지금부터 조사해 보도록 할게. 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나 2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졸면 안 돼. 잠바로 좀 벗든. 잘 깨야 돼. 자, 나 2야. 그럼 평균 변화를 극한값이라 했으니까 2에서 조금 올라간 2 더하기 h가 필요해. 내가 지금 2에서의 미분계수가 필요하니까 2란 점에서의 평균 변화율 극한해야 되니까 그럼 2를 기준으로 h만큼 올라간 2 더하기 h라는 점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머릿속 상상을 해야 돼. 내가 2고 얘는 2 더하기 h구나. 그러니까 극한값이니까 점점 얘가 와서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의 증가량 h분의 f의 2 더하기 h 마이너스 f2 이으면 0이에요. 2 더하기 h 집어넣으면 2 사라져서 남게 누가 남게 되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절대값 h. 근데 h가 양수면 그냥 나와서 1. 근데 h가 0보다 작으면 반대로 달고 마이너스 1. 그럼 자극한과 우극한이 다르니 극한가 존재하지 않죠. 극한값이 미분계수인데 그것이 존재하지 않지. 그래서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x는 2에서 이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좀 부담이 되고 처음 배우는 거라 좀 어렵다라고 하면 이것만 꼭 기억해 두자. 함수의 그래프가 뾰족하면 미분이 불가능하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게 바로 x가 a에서의 미분 불가능에 대한 얘기를 하게 된 거야. 자, 그러면 쉬는 시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설명할 내용이 딱 두 가지인데 그럼 하나만 하고 잠깐 쉰 다음에 진행을 할게. 자, 요런 내용들 이제 여기다가 적어주시면 돼. 사실 원래 더 복잡한 내용들이 좀 있었는데 요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자, 한 내용만 더 설명하고 쉬는 시간 좀 가진 다음에 나머지 내용들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따 예제 문제 풀 때는 쌤이 좀 빠르게 빔으로 좀 진행을 좀 봐서 상황 봐서. 자, 뭐 좀 복잡하다라고 하면 한마디로 요약하면 뾰족한 곳에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없으니 미분이 불가능하다. 뭐 이렇게 기억해 두는 것도 한국말로 기억해 두면 좀 좋으니까. 자, 뾰족한 점에선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없으니 자, 이것이 1이 될 때도 있고 마이너스 1이 될 때도 있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구나. 2에서의 미분계수가 좌우가 다르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는구나. 그래서 2에서의 미분계수가 존재하지 않으니 우리는 x가 2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이제 도함수에 대한 얘기를 설명을 좀 진행을 할 텐데 이거 뭐 오른쪽에 적어도 충분할 것 같아. 자, 근데 아직도 그 귀찮음이 해결이 안 됐어, 사실은.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려면 극한 구해야 돼. 2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려면 극한 구해야 돼. 3에서의 미분계수 극한 구해야 돼. 그 극한 구하는 게 사실 좀 귀찮은데 예를 들어 내가 당연히 이런 과제를 내주진 않겠지만 예를 들어 도함수 부분에다가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fx가 x제곱 더하기 3x인데 내가 숙제로 자, 니네 아직 미분계수 구하는 게 익숙하지 않으니 1에서의 미분계수, 2에서의 미분계수, 3에서의 미분계수, 4의 미분계수에서 100에서의 미분계수까지 구해오시오 라고 과제를 내준 거야. 안 내줘, 걱정 마. 내준 거야. 그럼 1에서의 미분계수 또 아까 했던 것처럼 하고 또 2의 미분계수 또 아까처럼 하고 3도 하고 4도 하고 5도 하다 보면 니네가 아마 이런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됐는데 야, 이거 특정한 숫자에서의 미분계수 말고 임의의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한번 구해볼까? 라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함수가 있었었는데 고정된 점을 x라고 놓고 여기서 h만큼 올라간 여기 x 더하기 h라는 이 두 x좌표를 가지고 평균 변화를 구한 다음에 극한값 한번 구해보려고 했던 거야. 자, x값의 증가량이 h고요. 자, 뒤에 있는 x 더하기 h를 함수에 집어넣어. 그럼 x 더하기 h의 제곱 더하기 3배의 x 더하기 h에서 자, 앞에 있는 x를 함수에 집어넣은 걸 빼. 그럼 마이너스 x 3승의 마이너스 3x가 될 텐데 그래서 여기부터까지 x에 대한 증가량을 0으로 보내는 극한을 적용해보면 이게 어떤 특정 숫자가 아닌 x라는 문자에서의 미분계수가 나오게 될 것이다. 그래? 그러면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h분의 자, 보세요. x제곱 x제곱 사라지고요. 여기는 3x 사라지니까 남은 게 누가 남게 되느냐? 2xh 더하기 h제곱에 3h가 이렇게 남게 돼. 그래서 분모문자 h로 나누게 되면 리미트 h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런 거 니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과정이 되는 것뿐이다. 그럼 h가 0으로 가는데 1, 2x 더하기 h 더하기 3 그럼 h 대신에 0 대입해주면 이놈이 사라지니까 바로 2x 더하기 3이 바로 어떤 특정한 숫자가 아닌 x좌표가 x인 점에서의 미분계수를 이렇게 구해내게 된 거야. 그래서 1에서의 미분계수 5고요. 2에서의 미분계수요 7이고요. 3에서의 미분계수 9고요. 10에서의 미분계수 23이다. 그럼 미분계수를 막 빠바바박 나타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런 미분계수의 함수 기울기의 함수 얘를 우리가 바로 뭐라고 부르냐? 도함수라고 불러. 도함수, 기울기의 함수. 자, 접선의 기울기를 좀 여러 개 구하기 위해서 임의의 x란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한 이것도 일종의 함수잖아. 식이니까 이 함수를 바로 뭐로 한다? 이 fx의 도함수다라고 이렇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고 싶게 일단 정리하세요. 자, 뒤에 미분법의 공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뭐 물론 다 중요해. 중요한데 가장 첫 번째 나와 있는 자, fx가 일반적인 함수인 x의 n제곱으로 되어 있는 이 경우에 그 도함수 기울기를 구하는 그 함수를 구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결론을 얘기하면 이거예요. n 곱하기 x의 n 빼기 1승.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야. 얘들아,
도함수를 구해야 우리가 숫자 대신에 슉 집어넣어서 바로 미분계수를 구하는데 그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되게 간단한 게 지수가 식 앞에 내려와 곱해지고 그 차수가 하나 다운되면 이게 바로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 된대. 근데 이거 그냥 증명을 하면 우리가 사실 확통을 좀 니네가 공부를 다 아직 했나? 다 못했지? 우리 지금 확통 지금 앞에 보면 하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확통의 앞에 또 어떠한 개념만 이용하면 왜 얘를 도함수 구했을 때 이렇게 되는지 좀 되게 쉽게 증명할 수 있거든? 근데 그거를 쓰지 않으면 엄청나게 복잡한 증명을 사실은 해줘야 돼. 그래서 일단은 이거의 증명보다는 그 효율 방법, 사용 방법 위주로 좀 설명할 텐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만약에 함수가 y는 x의 3승이다. 그럼 그 기울기의 함수를 구하는 도함수를 구하는 y 프라임 어떻게 된다? 3x의 제곱으로 이렇게 구해주시면 된다. 이게 바로 도함수. 그러니까 미분계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이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어떤 내용 되느냐? 선생님 상수항을 미분하잖아. 요 다시라는 기호가 그 함수를 미분하시오라는 그런 표현이거든. 그래서 함수가 만약에 어떠한 미지수를 갖지 않은 상수함수다. 니네 모든 수의 0승이 1인 거 알지? 그러니까 사실은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는 거냐면 x의 0승 같은 게 사실 숨겨져 있는 거야. 그럼 얘를 미분해라. 그럼 0이 내려 곱해지겠지? 그럼 사라지겠지? 그래서 상수항은 도함수를 구해주면 바로 뭐가 된다? 0이 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만약에 y라는 함수가 3이다. 그럼 알겠지만 y는 3은 니들 알겠지만 x축에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이건 기울기가 없거든. 그래서 어떤 점에서의 미분계수 구해요. 어떤 점에서의 기울기를 구해도 그 점은 0이 되기 때문에 상수항은 도함수를 구했을 때 그 결과가 0이 되게 된다. 뭐 이런 얘기죠. 자, 세 번째. 상수가 곱해져 있는 경우에. 자, 여기 나와 있는 표현대로 한번 써볼게. 자, c 곱하기 fx. 어떤 숫자가 곱해져 있는 함수에 미분을 해라. 라고 하면 일단 원래 함수 미분해주고 나중에 상수를 곱해도 상관없다. 예로 들면 자, 함수가 x제곱 더하기 2x. 요거 미분하잖아. y 프라임 도함수를 표현할 때 f 프라임 x라고도 쓰고 y 프라임이라고 쓰는데 야, 주면 안 돼. 중요한 거야. 자, 요거 미분하잖아. 2 내려와서 곱해지고 차수 다운되니까 얘는 2x. 그 다음에 얘는 x의 1승이었거든. 그럼 1이 내려와 곱해지면 2가 되는데 자, 차수가 다운되면 x의 0승이 되니까 뭐가 됩니까? 1이 되겠죠. 2x는 도함수를 구했을 때 그 결과가 2가 되게 된다.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도함수, 즉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했는데 무슨 얘기냐면 우리 앞으로 다시 돌아가 볼까? 아까 선생님이 마지막 예제에서 뭘 구하라고 했냐면 fx가 x제곱 더하기 3x일 때 도함수 구하라는 게 마지막 문제였죠? 그럼 이제 밑에 있는 이런 극한 할 필요 있다 없다? 할 필요 없이 이 함수의 도함수 f'x는 자, 요거 미분하면 그러니까 미분한다는 말이 도함수를 구하는 과정을 얘기하는 건데 2가 내려와 곱해져. 2x. 그다음 요건 미분하면 더하기 3. 그다음 결론이 아까 2x 더하기 3이었죠. 이렇게 바로 미분법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가 봐오는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한 도함수를 바로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 그리고 더 앞에 썼던 문제. 오늘 처음에 썼던 예제가 바로 뭐였냐면 이런 거였어. 자, fx x제곱 마이너스 2x에 대해서 f'2를 구하시오. 이게 오늘 우리 처음 했던 거거든? 그래서 미분계수 정의 이용해서 극한으로 막 했지? 이제는 이럴 필요가 없어요. 왜? 요거 도함수 구해보면 자, 기울기의 함수를 구해보면 자, 내려와 곱해져 2x. 그러니까 요거 미분하면 마이너스 2. 그래서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기 위해서 x 대신에 2를 대입해주면 2에서의 미분계수가 2가 된다는 걸 이렇게 찾을 수 있다. 그럼 편법이 아니라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내용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여러 가지 좀 보여줄게. 3x 4승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5라는 이 함수를 미분해라. 자, 이 표현은 미분해라.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라는 뜻인데 그러니까 한번 미분해볼게. 4가 내려와서 곱해지면 12가 되고 차수는 하나 줄어들었어. 자, 2가 내려서 곱해지면 더하기 2x가 되고 요건 마이너스 2가 되고 상수항은 미분하면 사라지게 된다. 이거의 도함수를 쉽게 구하는 방법. 자, 이게 바로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내용 중에 뭐 사실은 안 중요한 내용은 없어.
자,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한 얘가 바로 요거거든? 요거는 적어두는 것도 좋을 것 같아. 자, 1번, 2번, 3번, 4번 도함수, 기울기의 함수를 구하는 그 방법 여기입니다. 미분법의 공식 1번 가로, 2번 가로, 3번 가로, 4번 가로에 해당하는 공식이니까 이렇게 도함수를 쉽게 구해서 우리 오늘 수업 시간에 처음 했던 그렇게 복잡하게 미분계수 구하지 않아. 이게 실전이야. 그럼 사실은 니네가 더 궁금해야 되는 거야. 왜 차수가 다운되고 내려와 곱해지느냐. 이게 사실은 궁금해야 되는 건데 지금 증명하면 아마 니네가 다 뻗을 것 같아. 너무 힘들다고 생각할 것 같아. 원래 준비는 했어. 사실 선생님이 준비는 했는데. 자, 그래서 이거는 뭐 차차 그 이항정리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 확통에. 그거 배우면 한 두세 줄이면 증명이 끝나거든. 그거 이용하지 않으면 너무 증명이 기니까 나중에 이항정리 할 때 꼭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야. 자, 그 다음에 6번에 나와 있는 게 아니라 5번에 나와 있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 만약에 함수식이 두 개가 곱해져 있어. 근데 이 곱해져 있는, 이거 합성 아니야? 곱해져 있는 거야? 두 함수가 곱해져 있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때는 어떻게 하면 되냐면 돌아가면서 미분을 하면 돼. 첫 번째 거 미분하잖아? 적을 필요는 없어. 거기 나와 있으니까. f'(x) gx. 첫 번째 거 미분했고 그 다음 두 번째 거 미분하는 거야. 처음에 건 그냥 그대로 두고 두 번째 걸 미분하는 거야. 그럼 여섯 번째 뭐라고 돼 있냐? 이번엔 좀 약식으로 쓸게. 만약에 f란 함수하고 g란 함수하고 h란 함수가 곱해져 있는 함수의 도함수를 구해라. 그럼 돌아가면서 하는 거야. 처음 거 미분하고 뒤에 것들은 그냥 그대로 두고 더하기 이번엔 중간 걸 미분하고 그다음 마지막 걸 미분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미분한 걸 더해주는 방법. 얘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곱의 미분법이라고 불러. 곱의 미분법. 이건 적어도 곱의 미분법이다.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x제곱 더하기 3x에 마이너스 1이라는 함수하고 2x의 5승 빼기 3x의 3승 더하기 1이라고 하는 함수에 도함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전개한 다음에 도함수를 구해도 돼. 그런데 어떻게 해도 상관없다. 이 함수의 도함수를 구할 때는 앞에 거 미분 한번 해볼까? 요거 미분하면 2x고요. 요거 미분하면 3이고요. 상수항은 미분하면 사라지죠. 그럼 뒤에 이제 2x 5승에 빼기 3x 3승에 더하기는 그냥 그대로 두고 이번엔 뒤에 거를 미분하자. 앞에 있는 x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1에 그 다음 뒤에 거 미분할게. 5 내려와서 곱해지면 10x 4승. 10x 4승. 자, 내려서 곱해지면 마이너스 9x 제곱. 마이너스 9x의 제곱에 상수항은 없으시니까 요게 바로 얘를 전개한 다음에 미분한 거와 같은 결과를 갖게 된다. 근데 이것도 증명을 선생님이 여태까지 해준 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성질로서만 기억해 두면 되겠다. 자, 이제 마지막 한 개념만 설명하고 이제 문제 풀이를 좀 시작할게요. 자, 뭔가 대단한 거 배운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면 마지막 거 하고 정리할게. 자, 마지막 7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어떻게 되느냐. 자, 7번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이제 이걸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냐면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적어주시고, 자, 7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합성함수의 미분이라고 하는데 합성함수의 미분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니? fx 전체 n제곱의 함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예를 들어주겠지만 그 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n 내려오고 fx에 n 빼기 1 쓴다는 건 똑같은데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속미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 안에 들어있는 함수의 미분을 한번 곱해 주어라. 예를 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9라는 함수에 11승이 있었어. 그럼 얘를 미분하려면 전개하긴 좀 그렇잖아? 그렇다고 얘 똑같은 거 11개 곱해져 있는 걸 돌아가면서 미분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얘를 미분하시오 라고 하면 얘가 fx일 때 이거의 도함수를 구하시오 라고 얘기를 하면 11이 내려와 곱해지고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9에 전체 10제곱 된 다음에 중요한 건 이 안에 들어있는 놈의
속미분이라고 해. 속미분. 수학적인 용어는 아닌데 보통 사람이 이렇게 쓰거든. 속미분이라 해서 요놈의 미분인 2x 더하기 2를 이렇게 곱해주는 것이 합성된 함수의 도함수를 구하는 방법이다. 자, 이게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미분법에 대한 개념은 다야. 그럼 정리해볼게. 평균 변화율이라는 개념이 있었어. 그제? 두 점을 잡아서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평균 변화율이 있었고, 근데 뒤에 있는 이 점을 점점 앞에 있는 점으로 끌어당겨서 그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구하는 그것을 우린 뭐라고 한다?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 그걸 하는 목적은 뭐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그거를 구하기 위해선 원래 다 극한으로 해야 되는 게 맞지만 마지막에 설명한 이런 방법을 통해서 도함수를 구하면 여기다가 바로 1 집어넣으면 1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니까 니네가 오늘 배운 게 뭐냐면 이 함수 거지같이 생겼겠지. 22차 함수거든. 막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 근데 그 좌표 안에 분명히 x가 1인 점이 있을 텐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여기다 1 대입하면 구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리 복잡한 함수도. 미분해서 도함수 구한 다음에 x 대신에 내가 원하는 그 x표를 대입만 해주면 바로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의 결론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지금부터 예제 1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 뭐 빔 안 썼으니까 한번 계속 그냥 끈 상태로 한번 진행해 볼 테니까 자, 예제 1번부터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볼 테니까 잘 따라 적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내용이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을 이용해서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는 우리가 미분이라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인 건데 근데 그 극한을 계산하다 보면은 그 과정이 매우 좀 귀찮고 불편하기 때문에 오늘 증명을 좀 많이 생각을 했죠? 왜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좀 생각을 했는데 일단은 그런 이유보다는 일단 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좀 위주로 오늘은 좀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게. 그래서 예제 1번부터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자고. 자, 지금 뭐 프린트에 지금 선생님이 예제 문제 적혀 있으니까 문제 번호만 적고 바로 문제풀이를 시작을 할게. 1번 문제입니다. 자, fx가 x제곱 더하기 얼마냐면 2x인 상황에서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마이너스 2에서 3까지 변할 때 평균 변화율을 지금 현재 구해보고 싶은 거야. 자, 평균 변화율은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기 때문에 분모에 해당하는 x의 증가량이 5가 된다는 건 뭐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볼게. 자, 여기부터 여기까지 x의 증가량 분의 y의 증가량이니 뒤에 있는 점의 y좌표에서 앞에 있는 점의 y좌표를 빼야 된다. 3을 함수에 대입한 9 더하기 6인 15에서 앞에 있는 x-1을 대입한 결과는 뭡니까? 0을 빼주죠? 그래서 평균 변화율 얼마가 된다? 3이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자, 이게 바로 평균 변화를 구한 거예요.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선생님 함수가 a에서 a 더하기 델타 x까지 변할 때의 평균 변화를 구하고 싶은 거야. 그럼 x가 늘어난 양은 어때요? 델타 x입니다. 그럼 이제 a 더하기 델타 x를 함수에 집어넣은 거에서 a를 함수에 집어넣은 걸 빼야 되니? 그럼 a 더하기 델타 x를 집어넣으면 어우 불편해. a 더하기 델타 x의 제곱 더하기 2배의 a 더하기 델타 x가 될 것이고 그 다음 앞에 있는 a를 집어넣은 걸 빼주면 마이너스 a 제곱의 마이너스 2a인데 요거를 좀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좀 귀찮은 일이지만 요거 전개하면 a 제곱이랑 요거 a 제곱 사라지거든. 요거 전개한 2a랑 요거 전개한 2a 사라지거든. 그러니까 나머지만 적어보면 얘랑 얘랑 곱한 거의 2배인 2a 곱하기 델타 x 뒤에 친구의 제곱인 델타 x의 제곱 델타 x의 제곱 그럼 얘랑 얘랑 곱한 건 사라지니까 얘랑 얘랑 곱한 더하기 2 델타 x인데 근데 걔를 델타 x로 나눈다 했으니 그러니까 이거 델타 x로 나누면 2a 이거는 델타 x로 나누면 델타 x는 남고요. 이건 델타 x 나누면 더하기 2가 되게 되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은 거고 그냥 계산 연습시키는 건데 자, 이게 바로 a부터 a 더하기 델타 x까지의 평균 변화율을 구한 것이다. 1번이었습니다. 정리하면서 들으세요. 자, 두 번째 문제 바로 보도록 할게. 자, x가 3에서의 미분계수를 지금 현재 구하라는 게 두 번째 문제야.
한국말로는 x가 3에서 미분계수 하겠지만 저기 이제 지나가는 외국인한테 x가 3에서의 미분계수 그러면 what? 그러겠지? 기호로 표현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 f'3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럼 니네는 극한을 이용해서 힘들게 구할 것이냐? 아니면 우리가 지금 미분까지 다 배웠으니까 빨리 구할 것이냐? 빨리 구하는 게 편하지. 그래서 바로 도함수를 이용해서 미분계수를 구해볼 텐데, 자, 주어진 함수가 첫 번째 1번 함수 뭐니? fx가 4x 더하기 1이에요. 자, 이거의 도함수 f'x가 뭐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럼 이거는 3을 대입하든 100을 대입하든 언제나 4라는 값을 일정하니, 왜냐면 4x 더하기라는 놈은 직선이니까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면 무조건 4가 될 수밖에 없으니 당연히 언제나 4라는 일정한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의 극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 그럼 두 번째 문제. 선생님, fx가 어쭈 마이너스 x제곱에 더하기 3x에 더하기 4라고 하는 요놈의 3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고 싶으면 미분합니다. f'x. 자, 내려와 곱해줘. 마이너스 2x. 요거 미분하면 더하기 3. 넌 안녕. 그럼 3에서의 미분계수 구하고 싶어? 그럼 3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6에 더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끝.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극한을 여기서 구하는 게 원칙이겠지만 이렇게 미분법을 배우면 훨씬 더 쉽게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근데 만약 학교 선생님이 그럴 수는 있어? 서술형으로 야, 도함수 이용하지 말고 미분계수의 정의, 극한을 이용해서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해라 라고 하면 아까처럼 해야 돼. 근데 그런 문제를 내면 그렇게 하는 거고, 그거 제외한 모든 문제는 미분계수를 이렇게 쉽게 구해주시면 돼. 자, 세 번째 문제도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 자, 세 번째 문제 보면은, 자, 다음 곡선 위에 주어진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고 하는데, 1번 한번 봐봐. fx가 5x 더하기 4야. 이 위에 1,5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라는 얘기는 바로 f'1을 구하라는 얘기야. x좌표가 1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근데 애석하게도 이 친구 미분하면 뭐가 나오죠? 그냥 바로 5가 나오죠. 자, 접선의 기울기는 언제나 5로 일정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접선이라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하고. 아무튼 순간 변화율, 평균 변화율의 극한값이 언제나 5가 되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럼 두 번째. 선생님, fx가 마이너스 2, x의 제곱 더하기 3x. 이 그래프 위에 2, 마이너스 2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구해라. 그럼 니네 어떻게 했는지 알아, 옛날에? 옛날 같았으면 이렇게 했다고. 기울기 잘 모르겠는데 이걸 지나니까 x 빼기 2에 마이너스 2를 하고 이거 두 개 연립한 다음에 판배식 0 하면 접선 기울기 구할 수 있지. 근데 그건 미분을 모를 때 그렇게 하는 얘기고. 이제는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해서 도함수를 구해보고, 그럼 마이너스 4x에 더하기 3이 되게 되고, 그래서 x 대신에 2 대입하면 마이너스 8이 되니까 3 더하면 마이너스 5가 되니까 바로 2에서의 미분계수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5가 되게 된다. 최고 참계수가 음수인 이 그래프 위에 2, 마이너스라는 점이 있을 텐데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이렇게 미분법이라는 걸 이용해서 간단하게 계산했다. 우리 오늘 엄청난 걸 배운 거야, 사실은. 접선의 기울기를 쉽게 구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된 거다. 정리할 시간을 줘야지 정리할 것 같으니까 정리해. 자, 1번, 2번, 3번 문제 지금 바로 정리해 주세요. 사실 지금 요 옆에 교실에 선생님이 작년에 가르쳤던 고등학교 2학년 예비 고3 애들이 수업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친구가 잠을 엄청 잤어. 내가 수업 시간에 그 얘기를 하면 뛰쳐 나온다고 했었거든. 내가 이제 한 명이 되게 맨날 잠들어서 언젠가 한번 그 얘기를 한번 할 거야. 어쨌든 되게 많이 졸았어, 수업 시간에. 내가, 야, 너 이제 내가 내년에 가면 작년에 내가 가르친 애가 있었는데 맨날 졸아서 이렇게 됐어. 그러면 자기 소리 지를 거라고. 지른지 안 지른지.
자, 이제 네 번째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네 번째 문제 밑에 공간이 참 많죠. 거기다가 선생님이 미분계수에 대한 다양한 좀 표현 방법들을 좀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 거야. 그런 표현들만 알면은 뭐 여기는 더 이상 어려울 만한 문제는 별로 없을 거라고 나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네, 1번 옆에 지우고, 자, 미분계수의 여러 가지 표현 이전에 일단 다시 한번 미분계수의 정의를 좀 한번 적어보도록 할 거야. 자,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순간 변화율, 미분계수는 두 가지로 정의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이 정의는 알지만 이 수학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하자라고 한 거기 때문에 따질 거 없이 받아들이면 되는 건데, 리미트 x가 a를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a분의 f의 x 마이너스 fa라고도 정의를 해놨고, 그 다음 원래는 델타 x로 정의를 했는데 그 델타 x라는 게 쓰기가 좀 귀찮아서 현대에서는 h라는 기호를 많이 사용을 해. 그래서 어떻게도 표현을 하냐면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a가 되게 된다. 두 가지로 표현하지만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함수 y는 fx 위에 x좌표가 a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기 위한 과정이고, 그것을 구하기 위해 a 오른쪽에 점의 이름을 x로 잡으면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h만큼 올라갔다 해서 a 더하기 h로 잡으면 그 식이 이렇게 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다를 게 있을 수가 없겠죠. 그럼 이 외에도 사실은 여러 가지 표현들이 가능한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식의 공통점을 찾아보도록 할 거야. 잘 봐야 돼. 지금부터가 이제 실전이야. 두 가지 식의 공통점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F 안에 들어있는 이 두 놈의 차이가 이 밑에 있구나. F 안에 들어있는 이 두 놈의 차이 A 더하기 H에서 A를 뺀 놈이 이 밑에 있구나. 이게 두 식의 공통점이고, 뭐 당연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얘기할게. F 안에 들어있는 두 놈의 차이가 요 밑에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특징, 극한에 의해서 이 두 친구가 모두 A가 된다. A란 점으로 그 두 점이 모이니까 바로 A에서 미분계수. 다시 한번 얘기할게. 극한에 의해서 F 안에 들어있는 두 놈이 모두 A가 되는구나. 그래서 A란 점에서의 미분계수. 여기도 마찬가지로 H가 점점 0이 되면 두 친구가 모두 A가 되니, 그래서 얘도 바로 뭐다? A에서의 미분계수다. 자, 이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면 이제 실제 많은 문제들에 나오는 여러 가지 미분계수의 표현 방법들이 있는데 요 예를 적어두면 좋을 것 같아. 자, 첫 번째 볼게. 리미트 x가 2를 향해 가까이 가는데 x 빼기 2분의 f에 x제곱 마이너스 f4의 극한을 구하시오라고 하면 이거는 극한을 구하는 게 아니야. 저거를 미분계수처럼 만들어주는 과정이 필요해. 그 과정을 봐. f 안에 들어있는 이 두 놈의 차이가 x제곱 마이너스 4니까 밑에도 똑같이 x제곱 마이너스 4가 필요해. 그래서 분모 분자에 뭘 곱해주냐? x 더하기 2를 분모 분자에 곱해줘. 그럼 봐. f 안에 들어있는 두 놈의 차이인 x제곱 마이너스 4가 밑에 그대로 있지. 요건 따로 극한 조사해 주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지금 현재 노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 미분계수가 돼버려. 다시 한번 얘기할게. F 안에 들어있는 두 놈의 차이가 밑에 있고 이 둘의 차이가 밑에 있고, 극한에 의해서 얘네들이 둘 다 어떤 값으로 같아지느냐. 그러니까 이건 x 대신에 2 대입하면 요 두 놈의 둘 다 뭐로 같아져? 4라는 값으로 같아지니 이 부분이 바로 뭐가 되냐면 4에서의 미분계수. 근데 x 대신에 2 대입하면 이 친구는 4니까 바로 4배의 4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구나. 그래서 함수식이 주어지면 그거 미분해서 4 대입하고 4배 해준 게 바로 답이 된다. 굳이 다 계산할 필요 없이 이렇게 미분계수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극한을 계산하는 것이 훨씬 더 간단하다. 이게 뭐 한 가지 예입니다. 자, 몇 가지 더 보여줄게.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fx 마이너스 f1 x 3승 마이너스 1. 자, 요거의 극한을 또 한번 구해보려고 해. 또 대입해보면 일단 0분의 0이 꼴은 맞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선생님, 얘하고 얘 차이인 x 빼기 필요한 거지 요건 좀 더 많거든. 그래서 얘를 인수분해해서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fx 빼기 f1에 x 빼기 1에 자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분해를 시전을 했어요. 그래서 얘하고 얘 차이가 밑에 있고 극한에 의해서 둘 다 1이 되니 이 친구가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구나. 얘가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고 자 이건 x 대신에 1을 못 대입할 필요가 없으니까 대입해주면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의 3분의 1배가 되게 되는구나. 하나만 더 설명하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문제는 풀어볼게. 근데 지금 하는 이 내용이 니네가 문제 풀 때 되게 많이 사용하는 내용이 돼. 그래서 미분계수 형태를 봐봐. 자, F 안에 들어있는 두 놈의 차이가 밑에 있어야 되고 극한에 의해서 그 두 놈이 어떤 값으로 바꿔지냐. 분명히 서로 다른 두 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극한에 의해서 두 점이 점점 같은 점으로 모인단 말이야. 그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된다고. 극한에 의해서 얘네들이 같아지는 그 점에서의 미분계수가 된다고. 요것만 기억해 주시면 돼.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 위에다 좀 줄게.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커지는데 n 곱하기 f의 1 더하기 n분의 1 마이너스 f의 1 빼기 n분의 1 n분의 2 해보자. 자, 여기 봐봐. 얘에서 얘 빼면 뭐야? 얘에서 얘 빼면 뭐지? 1 더하기 n분의 1에서 1 빼기 n분의 1 빼면 뭐 남냐? n분의 3이 남죠. 밑에 n분의 3이 있어야 돼. 자, 분모에 n분의 3을 곱해준 대신에 분자에도 다시 n분의 3을 곱해주는 이런 보정을 좀 해주는 거야. 봤더니 얘와 얘의 차이가 밑에 있고 n이 무한대로 가는 극한에 의해서 얘네들은 둘 다 뭐가 되냐? 점점 1에 가까워지니 이 전체가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구나. 그리고 n하고 n하고 약분되니까 바로 3배의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구나. 자, 이게 바로 미분계수의 여러 가지 표현들이야. 그러니까 이 정도만 니네가 이해해도 여기는 뭐 그림이나 여기 나와 있는 문제들은 아마 충분히 쉽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자, 1번 문제 풀고 2번 문제 풀고 나서 정리할 시간 줄게. 첫 번째 문제 볼게. 선생님,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h분의 f의 a 더하기 2h 마이너스 fa를 a에서의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표현해달래? 한번 확인해보자. 얘에서 얘 빼면 뭐니? 2h지. 그 밑에도 2를 곱해주고 위에도 2를 곱해줄게. 그래야지 얘가 미분계수가 되니까. 자, 얘에서 얘를 뺀 게 밑에 있고 극한에 의해서 둘 다 a가 되니까 얘가 바로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다. 근데 그거의 2배. 정답은 얼마? 2 곱하기 a에서의 미분계수. 두 번째 내용도 보도록 할게. 자,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h분의 f의 a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a 마이너스 h. 그럼 얘에서 얘를 빼면 뭐야? 뭐야? 2h. 그럼 밑에 2h가 있어야 되니까 2 곱해줬고 다시 또 2를 곱해줬고 자, 얘와 얘의 차이가 밑에 있고 극한에 의해서 둘 다 a가 되니 a에서 미분계수의 2배가 되는구나. 그래서 2 곱하기 a에서의 미분계수가 되는구나. 자, 이것도 4번 밑에다 정리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정리해 주세요. 정리할 건 거의 이게 마지막이야. 나머지는 그냥 문제 풀이만 하면 돼. 자, 여기 있는 건 정이죠. 정이니까 뭐 굳이 이거는 뭐 안 적어도 될 것 같고 이런 다양한 표현들 걔를 이용해서 이제 네 번째 문제를 풀어본 거야. 익숙하지 않음이야, 얘들아. 어려운 단어는 아니야.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니까. 자, 오늘 일단 뭐 학원에서 일괄적으로 좀 상담을 좀 진행해달라 하셔서 만약에 오늘 뭐 이 부분을 다 못한다면 나간 부분까지만 과제를 좀 내주도록 할 거야. 간단한 부분들이라.
이게 발전이야. 자, 왼쪽을 좀 지우면서 5번 내용을 좀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5번에 나와 있는 내용도 방금 설명했던 이 내용을 이용해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 거야. 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5번도 뭐 금방금방 해결이 되니까 바로 문제 풀이 좀 정리를 해보면, 자, 1에서의 함수값이 2고 1에서의 미분계수가 지금 현재 3이라 했을 때 첫 번째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1분의 f의 x제곱 빼기 f1이라고 하는 요거의 극한값을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구해달라. 일단 문제를 먼저 적어둘게요, 선생님이. 두 번째. 자, 리미트 x가 얼마로 가냐면 1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위에가 x 빼기 1이고 밑에가 fx에 마이너스 f1이고. 여긴 괜찮아? 1번, 2번은? 괜찮니?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바로 뭐냐면, 세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자,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는데 x 빼기 1분의 fx에 자, x 곱하기 f1의 극한을 구해달라. 자, 일단 5번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봐봐. 얘에서 얘를 빼면 x제곱 마이너스 1이 밑에 필요해. 그래서 자동적으로 분모 분자를 뭘 곱해주냐면 x 더하기를 곱해주고 똑같이. 그래야 얘에서 얘를 뺀 x제곱 마이너스 1이 그 분수의 반대되게. 이게 바로 미분계수가 되죠. 그래서 극한을 집어내면 둘 다 1이 되니까 얘가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 여기다가 x 대신에 1 대입하면 2배가 된다. 그래서 1에서의 미분계수가 3이라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6이 정답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이거는 1에서의 미분계수인데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었죠? 그러니까 얘는 바로 뭐다? 1에서의 미분계수의 역수다. 그래서 1에서의 미분계수 3이라 했으니까 정답은 바로 얼마다? 3분이다.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었 뿐이죠. 자, 분모하고 분자 바뀌면 얘하고 얘 차이가 여기 있고 그 극한에서도 1이 되니 1에서의 미분계수인데 분모하고 분자가 바뀌었으니까 1에서의 미분계수의 역수다 라고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자, 근데 얘는 이게 없어야 미분계수인데 이게 있기 때문에 약간의 변형을 사실 좀 해줘야 돼. 약간의 변형. 어떤 식을? 적당히 더하고 빼야 돼. 함수값을 더하고 빼야 돼. 근데 지금 1에서의 함수값이 있으니 1에서의 함수값을 빼고 1에서의 함수값을 더한 다음에 잘 좀 인수분해를 좀 해줄 텐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 인수분해하면 fx 빼기 f1. 근데 이 친구랑 이 친구랑을 마이너스 f1로 인수분해하면 앞에는 x, 뒤에는 마이너스 1. 근데 걔를 x 빼기 1로 나눈 놈의 극한을 지금 현재 구하고 있는 중이었던 거야. 자, f1을 한번 빼고 더했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없이 깔끔하게 f5 빼기 f5다. 그럼 바로 미분계수 되는데 뭔가 좀 곱해져 있는 경우는 함수값을 한번 빼고 더해서 잘 인수분해하면 약분될 수 있는 부분들도 생기거든. 자, 그래서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가니 앞에 있는 친구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되겠고 약분되고 뭐 집어넣을 거 없이 바로 1에서의 함수값을 빼라. 그래서 1에서의 미분계수 3에서 1에서의 함수값 2를 빼면 정답은 1이 정답이 되겠다. 자, 이게 바로 5번에 나와 있는 문제 풀이가 됩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자, 이제 6번 문제.
자, 오늘 아마 유형을 많이 못 진행할 것 같아서 오늘은 과제가 아마 평소에 비해서 너무 적을 것 같으니 오늘은 1번, 2번 문제를 좀 풀어서 연습을 좀 많이 합시다. 알겠죠? 자, 그러면은 선생님이 딱 2가지 유형만 진행을 할게. 6번하고 7번 유형까지 진행을 한 다음에 문제 풀 시간 좀 주고 학원에서 오늘 좀 그 상담을 좀 진행해달라고 말씀을 좀 하셔서 간단하게 좀 이렇게 애로사항이나 아니면 그 고등학교 혹시 뭐 그런 것도 좀 조사를 좀 하고 진행을 할게요. 자, 6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바로 한번 좀 살펴보면 자, fx가 x4승 빼기 x제곱에 더하기 2일 때 구하고자 하는 게 리미트 h가 0을 향해 가까이 갈 때 h분의 f의 2 더하기 h 마이너스 f의 2 마이너스 h. 그러니까 최악은 뭐냐? 2 더하기 h나 2 마이너스 h를 진짜 함수에 넣어요. 전개를 해요. 계산을 해요. 그러면 이 문제가 원하는 딱 함정에 빠지는 거고.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이 문제의 목적이 되느냐? 얘를 미분계수로 바꿔보자. 선생님, 얘에서 얘를 빼면 2h인데 밑에 2h가 있어 내가 2를 만들어주고 다시 2를 곱해줘야 이게 원래 식과 같은 식이 되겠지? 그래서 h 대신 0 대입하면 둘 다 얘가 2가 되므로 얘는 2에서의 미분계수. 근데 그거의 2배니 이 문제는 2 곱하기 2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거구나.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을 하게 되면 4x 3승 빼기 2x가 되니 2에서의 미분계수는 여기다 2를 집어넣어주면 되고 8, 4, 32에서 4를 뺀 32에서 4를 뺀 28. 근데 그거의 2배니까 정답은 얼마? 56이 정답이 되는구나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다. 그러니까 생각해봐. 2 더하기 h랑 2 빼기 h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계산했으면 어마어마하게 복잡했을 텐데 그런 많은 계산들을 미분계수의 정의를 이용해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 그럼 2번째. 선생님,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가까이 갈 때 x 빼기 1분의 x의 8승 더하기 3x 빼기 4라고 하는 이거의 극한을 구하는 거.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가능성도 다음 시간에 할게. 자, 이거의 극한을 구하시오 라고 하면 그럼 x 대신에 1 대입했더니 분모가 0이네요. 근데 x 대신에 1 대입하면 분자도 0이 되네요. 그러니까 0분의 0이 꾸니까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원래? 분모 분자 x 빼기로 나눠서 계산해야 되지? 근데 생각해봐. 얘를 x 빼기로 나누기 좀 불편하지 않겠냐? 인수분해 한 개? 그래서 어떻게 미분법을 이용할 거냐면 분자의 상수항을 제외한 이 친구의 이름을 내가 fx라고 지어주면 1름은 얼마야? 1름은 얼마야? 4죠. 그럼 뒤에는 이 친구를 f1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fx를 뭐라고 정의를 했더니 x 8승 더하기 3x라고 뒀더니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를 구하라는 형태로 바뀌게 된 거예요. 아, 이런 상황에 대해서 바로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라는 거구나. 완전 꿀이거든. 그럼 미분하면 f'x가 8x 7승 더하기 세제곱이 되고 3이 되고 그럼 x 대신에 1 대입하면 11이 되니 인수분해하지 않고서도 이렇게 간단하게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한데 미분법이 사용이 된다는 얘기죠. 자, 유제를 앞에서 좀 풀어줘.